한국경제 허원술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위원 아니고 의원이 네, 의원이라고 그랬다가 네. 뭐 허모가 국회의원이 됐나 왜 의원이냐고 그렇게 아니 의원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그렇죠. 말씀을 하신 거죠. 전혀 깜냥도 아니고 생각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아, 전국구는 비례대표만 생각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전혀 저하고는 다른 분야입니다. 아 예전에 괴벨스가 네. 무슨 말이든지 한마디만 하면 자기는 엮어서 집어넣을 수 있다. 뭐 유명한 말이죠. 예, 그랬더니 기자가 이제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그럼 너는 아버지만 사랑하고 조국은 사랑하지 않느냐. 네. 이러고 엮어놓았다는. 예, 그 유명한 그것도 있죠. 뭐 죄 없는 자는 저 여인을 쳐라 이런 거 가지고. 네. 하여튼 오늘 갑자기 무슨 저 충청남도에 뭐 제한급수를 하네 물 부족 뭐 현상이 두드러졌네. 아주 유감스럽게도 네. 10월 8일부로 기해서 충남의 8개 시군, 뭐 보령, 청량, 그다음에 당진, 서산 이렇게 8개고 인접한 시군이 하루에 물량을 20% 줄이는 제한급수에 들어갔습니다. 수영장은 문 닫았고요. 세차장도 어렵게 됐고 네. 목욕탕도 물 줄이고 뭐 그렇게 하는데 횟집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해치까지는 못 봤습니다만 그렇게 물 전략 운동으로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쪽의 가뭄이 중부지방의 가뭄이. 근데 그쪽에 아무리 가뭄이라고 그래도 일단 충청남도 지역에서 제한급수 한 적은 이제까지 없었다. 제가 알기로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만 특별히 가뭄이 아닌데 예. 왜 거기만 제한급수 하느냐. 맞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황을 정리하면 지금 문제는 그 보령댐이 이제 그 8개 시군의 네.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다목적 댐인데 네. 보령댐의 저수량 그러니까 저수량이 2% 정도로 10월 초 기준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댐이 만들어지고 물을 가두기 시작한 게 1998년도부터 물을 가두기 시작했는데 가장 낮은 수준의 물이 98년 이후 예. 댐 완공 이후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일 네. 그 보령댐만 믿고 이제 물을 펑펑 섰는데 물이 줄어들어서 원래 이제 그쪽에 비가 좀 적게 오기는 왔나 봅니다. 네. 그런데 충남이라고 특별히 비가 적게 온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네. 숫자를 한번 봤더니 원래 평년 대비해서 한국의 남부 지방은 빼고 중부 전체적으로 비가 적게 왔는데 서울 경기 지방은 평년 대비 한 49% 비가 왔고요. 49%. 절반밖에 안 온 건가요? 적게 왔죠. 아니 42% 정도 네. 왔고요. 충남은 평년 대비 한 49%온 겁니다. 그런데 서울 경기 지역은 평년 대비 42%, 즉 충남보다 더 적게 비가 왔지만 네. 지금 물 쓰신 물 지역 없죠. 부족 전혀 네. 샤워하고 예, 얘기 없습니다. 뭐 심하면 샤워하지 마라 아니면 뭐 세탁기도 못 돌린다 뭐 제한급수할 텐데 서울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원인이 뭐냐 제가 볼 때는 서울 수도권에는 2,500만 명이 쓰면서 물 쓰듯이 마구 쓰고 있지만 네. 워낙 수십 년에 걸쳐서 다목적 댐을 만들었죠. 예를 들어 북한강의 제류에는 뭐 무지무지 큰 소양강 댐이 있고요. 남한강에는 충주호가 있고 네. 또 게다가 중간중간에도 4대강 남한강에도 4대강 보가 3개나 들어서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댐과 보가 잘 건설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쓰고 특히 뭐 중부지방도 한때 위기가 있었죠. 작년에 기억하십니까? 작년 겨울 가뭄이 매우 심했고 봄 가뭄이 심했다 네. 해가지고 소양강 수위가 사상 최저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접근했다. 네, 뭐 바닥이 보이네. 뭐 예, 네. 그게 소양강 때 만든 42년 만에 예. 가장 낮은 수준을 갔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6월 말까지 제 생각에 6월 초중반까지 그랬는데 막 비도 좀 오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엉뚱한 생각도 못해 충남에서 이런 일이 글쎄 벌어져요. 말입니다. 거기 뭐 그래서- 인구가 뭐 수도권에 비하면은 얼마 안 되는 거 8개 아닙니까? 시군 제가 합쳐봐도 인구 45만밖에 안 됩니다. 그럼 경기도의 웬만한 시보다도 그렇죠. 뭐 파주시 정도 규모네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평택보다도 평택, 뭐 그 파주, 정도인데. 근데 이제 그 주변에 당진 같은데 공단이 많으니까 공업용수가 좀 많이 네, 쓰긴 그거는 했을 겁니다. 뭐, 네. 공업용수가 있고 그다음에 농촌 지금 농업용수 쓰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물 난리가 빚어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장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궁극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네. 뭐를 대책하고 어떤 걸 시사점을 봐야 될 건지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물 관리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수자원의 측면인데요.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4월에 본 월스트리트저널의 특집을 보니까요. 캘리포니아가 4년 만에 물 가뭄이 아주 심각해져가지고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물 전쟁을 벌이다시피 한 적이 뭐 있습니다. 세차도 하지 마라. 예, 예. 정원에 물도 주지 마라. 그리고 원인이 뭐냐 해가지고 뭐 저기 후보 때문에 물을 꺼져 오는 게 많으냐고 나중에 어디 화면을 보니까 물 정부 때문에 정발량이 너무 많은 거로 정발량을 막아야 되겠다. 그 까만 풍선을 수백만 개 만들어가 물에 덮고 뭐 난리를 하던데 그만큼 수자원 확보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회 인프라면 물하고 전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물이 없으면 공장도 생존이 안 되죠. 생존이 안 되죠. 그리고 현대화된 이 도시 이 좋은 빌딩 뭐 이거에다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공업용수, 산업용수 다 농업용수 다 물로 시작해서 뭐 물로 끝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물이 옛날 푸세식이 아니라 이제 전부 다 수세식이고 또 모두가 샤워하고 이 옷도 자주 세탁하고 목욕하기 때문에 선생님 우리 물의 양이 제가 어디서 봤더니 우리 물값이 되게 독일이나 덴마크 같은 북유럽, 서북 유럽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가격이고요. 굉장히 싸죠. 우리가 물 쓰는 양은 수돗물 기준으로 한 3배 정도 쓰더라고요. 단순 계산하면 9배 정도 싸게 쓴다는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물을 나오는데 우리가 댐을 계속 만들어서 수자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전부 다 수자원 확보를 해야 돼. 우리가 근데 뭐 댐 하나 지려고 그러면은 뭐 환경론자들이 나서 가지고 환경 파괴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그 점을 한번 짚어야죠. 댐 하나 만드는데 이게 안 되는 게 동강댐 얘기 기억나십니까? 그때 뭐 대단했죠. 대단했죠. 뭐 강원도 동강댐 말씀하시는 거죠. 동강. 영월이었나요? 예. 동강댐을 만들자는 논의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댐을 막아서 그 인근 지역에 쓰고 수도권으로도 안정되게 물이 댐이라는 게 하나의 저축이거든요. 물 많을 때 홍수에 가둬놨다 없을 때 나눠 쓰자는 거 아닙니까? 안정적으로. 그래서 수자원 확보 저축금입니다. 그런데 동강댐을 다시 만들자고 한 10년 정도 논의가 됐었는데 DJ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그게 백지화가 됐습니다. 백지화요. 몇 년 동안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10년 논의된 게 DJ 때 백지화됐다. 그런 이후로 국내 저는 막 환경 교조주의라고 하는데 환경 있고는 그 상태로 왜 있잖아요. 그 제주도 뭐 무슨 강정마을에 구름비바위 있으면 절대 손도 못 댄다는 거야. 우리가 댐을 하나 만들면 댐을 만들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또 물고기가 살고 또 새로운 생태계 만들 그건 안 돼요. 그대로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는 거기서 항상 의문이 있습니다. 환경론자들이 주장하시는 바에 따르면 정말 극단론인데요. 어느 날 인류가 단체로 자살하면 됩니다. 그러면 환경 완벽하게 보존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인류의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환경 파괴는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환경 개발은 파괴가 아니라 개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급격하게 그런 새로운 환경의 여건, 생태계를 바꾸는 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건 연구하고 해야 되지만 다 인류 친화적으로 해서 요즘은 뭐 열대를 만들면 그 수로도 만들고 또 뭐 물고기 이동로도 다 만들고 하는데 무조건 안 돼 이래버리니까 그러면 환경 그 교조주의자들, 환경 근본주의자, 환경 원리주의자 뭐라고 해도 거기 가간 분들은 과연 물도 안 쓰느냐? 와이셔츠나 한번 입으면 이거 열흘씩 입는 거냐? 아니 그분들도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렇죠.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말이죠. 그게 모든 게 이제 그 물 바탕으로 하는 현대 산업 발전이고 도시화된 건데. 아니 그분들은 맨날 뭐 비행기 한번 뜨면은 뭐 나무 몇 그루가 없어지는 애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넌센스. 그리고 그런 분들 가운데 또 흡연자가 많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 어쨌든 뭐 그건 비공식 통계라고 치고. 어쨌든 그 동강댐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댐 하나 만드는 거는 뭐 너무 어렵게 됐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예전에 뭐 좋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치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물을 관리하는 요즘 물 매니지먼트 혹은 수자원 확보 이런 말이 적절하다고 봅니다만 하여튼 전통적으로 왕조시대 말로 치수 계획이라는 게 우임금 같이 올라가는 말 자체는 좋은 말은 아닙니다. 치수가 그래도 그러나 어쨌든 전통적으로 물을 관리, 물의 매니지먼트, 물에 대한 수자원 확보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적어도 그거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 댐을 어느 날 만들 수 있습니까? 물 부족하다고? 아니 댐을 뭐 뚝딱 하면 만 일주일 내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평가하고 보완대책 만들고 이러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단위의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못하게 된 거예요. 환경평가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저는 환경상업주의자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법규가 어떤지 모르는데요. 공장이나 뭐 이렇게 주택을 지으려면 환경 영향평가라는 걸 받아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환경 영향 평가는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 받아가지고 다 통과가 돼야 인허가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환경 단체가 한 번 어깃장을 놓으면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1, 2년 허송하는 거는 일도 아닌 겁니다. 그게 그 이야기가 말이 났으니 우리 이름만 되면 국내에 유명한 유리 제조 회사가 네. 있습니다. 그 제조 한국 유리라고 합시다. 네. 한국 유리 그가 인천에 있는 예 유명한 우리 뭐 한국 유리 없으면 우리나라 이 유리가 안 되는 네. 그게 오너십이 프랑스로 넘어갔습니다. 언제 넘어갔나요? 좀 됐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여튼 뭐 복잡한 사정인데 무슨 쟁점이냐면은 이 유리를 또 뭐 환경 시비가 돼서 공장을 셧다운하라는 뭐 그런 얘기가 막 나오고 네. 에너지 다 소비 네. 그래서 그걸 막는다고요. 거기에 또 뭐 환경단체 뭐가 끼어들어가지고 뭐 막고 어디가 사인도 오고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네. 그러니까 제가 장 박사님 환경 상업론 하니까 네. 이 직업적인 그런 선수들이 때로는 이게 도무지 뭐가 본업이고 뭐가 직업인지. 저는 환경 보존을 핑계로 네. 생업을 해결하는 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네. 그게 단순히 이제 그걸 주력하기 때문에 업으로 하기 때문에 생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 거기에서 어떤 사인과 평가와 도장 찍어주는 또 다른 도장 찍어주는 대가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추측과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아무튼 네. 환경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만약에 환경 운동을 통해서 생계 유지가 목적이 된다면 이거는 환경 상업주의자, 환경업자지 환경 운동가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환경 규제업자 내지는 환경 개입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 되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수많은 농토라든가 뭐 이런 것들 사실은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고등어를 싸게 먹을 수 있고 전복을 서민들까지 맛볼 수 있고 거의 많은 가두리 양식 이런 것도 그럼 하지 말자는 거냐? 그거 친환경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농사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친환경 아니죠. 그러니까 농약 치고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 이전에요. 네. 예컨대 이제 논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논이라는 거는 인위적으로 아주 인공적으로 조작을 해서 벼라는 식물에게 특별히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벼라는 거는 인공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지 않으면 자연 상태에서는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작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환경 파괴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면 끝도 없는데 그 눈에 보이는 아주 지연 말단적 한 현상에 매여가지고는 네. 또 이제 그 웃기는 게 그 사진 같은 거 봤으니까 보면은 막 그 같은 묘한 자격의 구석에 앵글 잡아가 그 사진하고 딴 거 잡아가 이 아름다운 모습을 없앨 거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극히 감성적이고 지극히 감정적이고 정의 정서적인 걸로 어필해서 안 된다 이게. 그건 이런 질문과 똑같은 거죠. 돈을 많이 번 훌륭한 기업도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돈을 많이 번 기업이 봉사를 좀 해서 기부를 좀 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그런 질문에서 아니면 뭐 다른 말하자면 그런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포커스를 예. 맞춰가는 네. 이제 외국된 건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환경 그 교조주의 때문에 댐도 많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충남 8개 단수 이게 내년에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비가 장기간 비가 안 온다는 얘기였습니다. 내년 3월 되면은 지금의 추세가 이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내년 3월이면 보령호는 물이 바닥이 지금 20% 담아도 바닥이 바닥을 보인다. 네, 바닥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점점 바닷가이기 때문에 또 염분이 올라가 농사도 지금 원래 농사도 안 좋대요. 네. 물을 계속 뿌려줘야 그 염분이 내려가는데 염분이 네. 올라온다는 삼투압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내년 농사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환경주의자들은 왜 말이 없냐 여기에 대해서 왜 아무 말이 글쎄 없냐? 말입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래서 충남도가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보령댐의 제일 윗부분에다가 네. 금강댐 물을 갖다 공급을 한답니다. 네. 그 이제 국내에서도 전에 그렇게 다 많이 했거든요. 어디 뭐 저수지 물이 없으면 네. 뭐 어디 강물을 땡겨 했는데 재밌는 거는 금강에 있는 백제보 네. 4대강 사업으로 만든 그 중에 하나인 백제보로 물을 워낙 지금 가져나가 거기 정상적인 보로 물이 가져 있어서 그 보의 물을 파이프 직경 1.1m 파이프를 이어가지고 하면 그 거리가 21km랍니다. 네. 그걸 만드는 걸 해서 금강에 있는 백제보의 물을 이제 가두는 계획을 해서 지금 만든다는 겁니다. 네. 파이프 운합니까 그럼? 그래서 그래서 파이프는
4대강 그렇게 지금 일부에서는 극단주의자들은 가서 네. 4대강 보고 지금 다 흘러내자는 거 아니에요? 뜯어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문제는 그러면 물 부족 현상으로 제한급수를 하는 충남 몇 개 군에 가서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건 금강물이므로 네. 금강물은 보령댐에 가는 거는 환경에 위반되므로 질서 네. 위반되므로 가서 그 막을 건지 과연 네. 막다가 보령하고 그 8개 주민한테 뺨 맞으려고 그런 지금 하는데 또 뭐 하여튼 더욱 재밌는 거는 그쪽에 그 또 물을 옮기는데 네. 그 공사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17개 정부가 하는 공사지만 17개 협의 대책회의 내지는 도장이 이야,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쪽 지자체에서 나오는 지방신문 뉴스를 보니까 도무지 규제 때문에 물 흐르는 것도 안 돼서 이거 비상재해 지역으로 선포가 돼줘야 빨리 공사를 하는데 지방 공무원이 고민하는 까지도 봤거든요. 안희정 충남지사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까? 못 봤습니다. 안희정 씨는 이제 뭐 그래도 워낙 그게 유연성 있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서 이거 가지고 뭐라 할 같이 하는데 전 못 봤습니다. 이거 땅소리 하다가는 8개 주민들한테 멱살 잡히기. 아니 그러니까 뭐 댐을 건설하자든가 뭔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왜냐하면 가뭄이 계속된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댐 건설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거든요. 항구적으로는 댐이고요. 그 다음에 보호가 이제 우리가 뭐 물론 뭐 4대강의 갑자기 보호에 대해서는 환경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있을 겁니다. 이게 네. 환경에 변해서 이게 뭐 부작용이 없는지 그건 그대로 보완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네. 보완도 하고 되는데 지금 그 백제보 물이 아니면 내년 3월에 물이 완전히 셧다운 돼 가지고 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옛날식으로 지하수로 광고를 파서 되겠습니까? 그 파서 그 물 얼마를 돌려서 우리가 샤워를 하고 먹고 세차하고 목욕하고 수영장 돌리고 옛날식으로 그러면 이제 펌프로 다 그거는 하라는 옛날에 건가요? 우리가 목욕은 그저 명절 때나 한번 네. 목욕하던 시절에 우리 네. 아주 어릴 때 그렇게 거의 네. 했거든. 명절 때는 목욕하고 동네 강물 가서 예, 몇 감고 네. 옷 세탁 어디 매주 이 와이셔츠를 매일 빨아 입습니까? 그저 먹는 물이 나고 씻고 헹구 가지고 하는 그럴 때나 지하수를 퍼가지고 조금 하는 거지. 네. 지금은 되지도 않고요. 그거는 그래서 결국 금강에 있는 물을 이동을 하는데 그건 뭐 지극히 당연하게 그렇게 가야 된다고 싶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원리주의자들은 과연 뭐라고 말할는지 뭐 한마디 내놔라 이겁니다. 저는. 그렇죠. 가부간에 대책을 내놓든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댐을 많이 만드는 건요. 보십시오. 지금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일수록 불 같은 게 안정적으로 되고 네. 상하수도 엄격하게 예. 구별되고 깨끗하고 좋은 물이 되고 못 사는 나라일수록 상하수도 구별도 안 되고 물도 위생으로 없고 예, 네, 위생적으로 또 그렇게 문제 물 많고. 없어가지고 맨날 그러고 네. 또 그런 나라는 또 우기다 해가지고 홍수나 한번 보면 또 물 난리가 되고 또 떠내려가는 나라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댐이라는 게 지금은 충남 지역에 보면 단순히 가뭄 물 부족에 대한 대응책이지만 이게 또 홍수기, 홍수기와 또 그 뭡니까 막 물어오는 거 태풍 네. 이거에 또 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 목적 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도 뭐 아직도 완전하진 않지만 태풍 한번 오고요. 또는 그 홍수 한번 오면은 농경지가 이렇게 유실되고 이재민 나간데 요즘 네.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왜냐? 그렇습니다. 댐으로 돼서 굉장히 많이 들을 때 쫙 가둬놓고 또 안정적으로 내보내고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막 안 된다 자연 상태로 하자 그러면서 심한 경우는 어디 실개천 복원한다 생태하천 복원운동 그게 수자원 확보 대책이 되겠습니까? 실개천은 생각보다 유량이 많지 않아서 네. 별로 뭐 안 그렇게. 되고. 네. 그다음에 생태하천 해가지고 막 생태 좋아하는데 네. 과연 그게 동태도 아니고 그거는 안 된다. 수자원 확보를 안정적으로 하고요. 그렇게 안 하면 예전에 사실은 제가 90년대 초반에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그때도 지금 이스라엘하고 피엘하고 싸우지만 시리아하고도 국경 분쟁이 많아요. 예. 왜 싸우는가 이래 보니까 제가 재밌는 칼럼 하나 봤는데 골란 고원, 골란 하이츠에 네. 수자원을 누가 갖느냐 이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골란 고원에서 나는 수자원 가지고 목숨을 걸고 있으니까 네. 시리아 쪽으로 다 가져가 버리고 이스라엘은 안 돼. 이스라엘 우리 가져야 되겠다 해서 싸우고 해서 그게 이제 요르단 강을 넘어가는데 서로 나눠 쓰는 게 분쟁인데 네. 수자원을 내려가는 이 분쟁이 물 분쟁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네. 우리도 사실은 그 평화의 댐이 뭐 여러 가지로 왜곡됐지만 북한에서 그 무슨 뭐 댐 만들어 가지고 해버리면은 네, 금강산 그쪽에 댐. 바로 네. 금강산 댐 만들면 바로 물을 다 막아버릴 수도 있는 네. 겁니다. 다행히 이제 남한과 북한과 수계가 이쪽에 치중돼 있어 그렇지 지금도 물 분쟁 벌이는 나라 굉장히 많아요. 북한이 그 대한민국의 5.10 총선거 직후에 네. 송전 중단한 거는 뭐 많이 이제 알려져 네, 있지 않습니까? 수풍댐 것을 네. 근데 그때 그 38선 이남의 연백평야 네. 거기 이제 38선 이남이니까
대한민국 영토였죠. 그렇죠. 그쪽에 수로 다 막아가지고요. 네. 그해 농사 그냥 완전히 다 망친 적이 보십시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뭐 아프리카라든가 심지어 꽤 유럽 같은데 좀 잘 살고 비교적 평화공존에 전통이 있지만 뭐 다뉴브강 같이 여러 개 나라로 흘러가는 그 수자원 가지고 뭐 존옥 어르렁거리고 또 그렇습니다. 협의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 있는 물도 관리를 지금 못하니까 또 그 하나 재밌는 게 독자 여러분들 우리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나 핫산개수라는 게 있어요. 핫산개수 혹시 장모님 아세요? 네, 그러니까 물이 가장 적을 때와 가장 많을 네, 때의 바로 차이. 그예요. 예. 네. 하산계수가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 낙동강 같은 게 요즘 어떻게 변했지만 제가 그 옛날 고등학교 때 지리 시간에 배운 걸로 보면 370대 1, 섬진강이 700대 1 그랬습니다. 한강도 한 350대 예, 1. 좋은 구조가 아니 그게 나일강 뭐 그다음에 저 라인강 이런 데는 한 자리 숫자잖아요. 4대 1, 6대 1. 네, 그리고 아무리 많아봐야 뭐 40대 1, 예, 예, 뭐 이 그렇죠. 정도인데. 그러니까 네. 우리도 300대 1 여름에 홍수가 할 때 물 쫙 가다 놨다가 가물 때 쭉 쓰면 네. 안정적으로 저축금이거든. 비상시에 저축해 예. 놨다가 안정적으로 쓰면 돈 있다고 털어먹고 없으면 쫄쫄 굶고 이거보다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참 환경 하시는 분들의 각성을 맹성을 네. 환경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이거부터 좀 분명히 해달라 이런 그리고 무엇을 위한 환경이냐? 무엇을 위한 환경이냐. 예. 예, 본인들의 명성, 본인들의 생계 아니면 정말로 환경 보존. 근데 환경 보존도 맹목적인 환경 보존이 돼서는 예. 곤란하다. 그렇죠. 왜 우리가 환경 보존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환경 파괴하자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대로 보완을 굉장히 우리가 예. 기술 여성에 나가되 인간을 위롭게 하고 우리가 환경 파괴를 더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댐을 가둬서 잘 쓰자는 거죠. 아무 데나 막 뚫어가 수해되면 그건 환경 파괴 아닙니까? 아, 그리고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사는 나라일수록 환경 보존도 잘하던데요. 그럼요. 아니 못 살면 환경 보존 없습니다. 다 잘 살고 수준이 되면서 환경 보존을 다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잘 살게 돼가지고 화석 연료, 석유, 가스 다 도입하기 때문에 역사 이래로 지금보다 숲이 더 한반도에 우거진 역사는 없습니다. 어디 가도 조선 시대도 높은 저런 고산지대 가면 전부 다 화전한다고 다 개고 다 써버리고 또 뭐 저 뭡니까 그 숯 만든다고 그 연인산 꼭대기 그 높은 데 숯타가 다 베었었지만 지금은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연료 쓰니까 그렇습니다. 숲이 이렇게 우거지고 숲이 우거지니까 물이 많이 나와서 물도 깨끗한 물이 나오고 좋아지는 겁니다. 아마 한반도는 원시 시대보다도 지금 나무가 더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뉴스 이래로 최고 많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환경론자들의 환경운동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